안녕하세요, 여러분. 백년꽃길입니다. 혹시 요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72세 박정수님이 직접 요양원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겪은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마주한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네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박정수님이 마지막 날 펑펑 울며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주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박정순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아들 둘이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어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겁습니다. 계단도 힘들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꾸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는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졌어.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그래도 내 집이 제일인데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요양원에서 며칠 살아보자고. 체험 입소라는 게 있다더군요. 내가 정말 요양원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집에서 버틸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엄마, 가방 다 챙기셨어요? 큰아들 민호가 차에 가방을 실으며 물었습니다. 일주일치 옷가지와 양, 그리고 혈압약 마취. 여행 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둘째 민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평소 바빠서 잘 못 보던 아들들이 오늘따라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만 관심 있구나. 어서 오세요. 박정순 어르신이시려.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는 젊은 여직원 로비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꽃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마치 호텔 같았어요. 저는 생활지원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르신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들은 서류를 작성하고 저는 김미영 씨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쪽이 물리치료실, 그리고 오락실도 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였어요. 대부분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거나 TV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 방, 아니 내가 머물 방. 여기가 어르신께서 머무실 2인실입니다. 룸메이트는 이옥자. 어르신이세요. 문을 열자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이옥자입니다.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이옥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후 12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도 더 적막했어요.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네, 체험으로. 일주일 있어 볼 예정이에요. 아, 체험 좋겠네요. 나가실 수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음식은 괜찮았어요.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라고 하더군요. 싱겁긴 했지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병원 음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날 밤 불 끌게요. 9시가 되자 직원이 와서 소등했습니다. 집에서는 보통 11시나 12시에 자는데 여기는 9시에 불 꺼져요. 처음엔 잠이 안 와도 익숙해져요. 룸메이트 이옥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침대는 편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밤늦게 TV도 보고 책도 읽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 첫날이라 그런가? 밖에서는 야간 근무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돈다더군요. 기상하세요. 아침이에요. 집에서는 보통 7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여기는 6시에 깨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깨우나요? 일과표가 있어서요. 7시에 아침 식사거든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서두르게 됩니다. 집에서는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는데 7시 정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렬로 앉아서 아침을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제 말을 걸어준 박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일찍 깨우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게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요. 처음엔 답답하죠.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니까 건강에는 좋아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8시 30분 활동실에서 아침 체조를 했습니다. 2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간단한 스트레칭과 율동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체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평소에 운동하세요? 아니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 와서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체조 후에는 간단한 게임 시간이었습니다. 윷놀이, 화투, 그리고 노래 부르기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억지로 즐거운 척하는 분위기랄까요. 집에서는 혼자여도 편했는데 여기서는 꼭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12시 점심 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꼭 자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방에서 쉬시면 돼요. 하지만 활동실이나 로비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룸메이트 이옥자 할머니는 벌써 코를 골고 계셨어요. 집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았는데 뭔가 유치원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산책하고 싶었지만 혼자 나갈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정해진 시간에 직원과 함께만 가능하다고. 3시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우유와 과자. 마치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4시부터는 만들기 시간,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장미꽃을 접어볼 거예요. 솔직히 유치했습니다. 집에서는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가끔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하는데 선생님, 혹시 뉴스 볼 수 있나요?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뉴스 시청 시간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저녁과 자유시간 6시.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9시까지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박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이옥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 체험이라. 그런데 옥자 할머니는 어떠세요? 처음 1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도 어쩔 수 없죠. 여긴 그래도 따뜻하고 밥도 나오고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요. 셋째 날 산책 시간에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5세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째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간병인을 쓰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월 300만 원 하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오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간병인도 자주 바뀌고 제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자식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매달 500만 원씩 내기엔 부담스러웠나 봐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하세요? 편하긴 해요.
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죠. 박철수 할아버지. 아내가 먼저 갔어요. 같은 날 저녁 휴게실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는 치매가 조금 있으셨지만 대화는 가능했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어려워서 아들이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치매가 오기 시작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가끔은 집이 그리워요. 우리 집 마당에 내가 심은 장미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넷째 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최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째 여기 계세요? 4년째요. 처음엔 큰아들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서 2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결국 요양원에 오게 되셨다고.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내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끔 생각해요. 그때 좀 더 참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자식들은 자주 와요. 명절에 와요. 그것도 의무감에서 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5째 날 사무실에서 비용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속 입소하신다면 월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용품비, 의료비 등이 추가돼요. 280만 원 제 연금은 150만 원,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220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께서 부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월 50만 원 정도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그 6배가 드는군요. 가장 힘든 건 자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친구들이 마음대로 놀러올 수 없음. TV 채널도 다수결로 결정. 전화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는 간식도 허가된 것만. 먹을 수 있음. 할머니, 혹시 밖에 나가고 싶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산책 말고 시장 같은 데도 갈 수 있나요? 가족분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혼자는 안전상 어려워요. 70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2인실이다 보니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좋은 분이지만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 전화 통화도 들림 옷 갈아입을 때도 신경 쓰인 밤에 잠 못 잘 때 불을 켤 수 없음.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음.
혹시 1인실은 없나요? 있긴 한데 비용이 더 비싸고 대기가 길어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매일 혈압 체크 주 2회, 의사 진료 물리치료사가, 상주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이 정도 의료 서비스는 집에서 받기 어려워요. 간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냥 참았는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 이옥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후회 글쎄요, 다른 선택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선택이요? 집에서 혼자 살기, 자식들과 함께 살기, 아니면 여기 셋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긴 한데.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요? 아니야,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서. 둘째 민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언제든지 나오세요. 그래도 일주일은 채워봐야지. 엄마 결정이 중요해요. 저희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아들의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식당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할머니 어떠셨어요? 일주일 살아보니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박철수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매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럼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최영희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인 것 같아요.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점심 후 산책하다가 이순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8세의 할머니는 여기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든 나름의 방법으로.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럼요,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현실적인 말씀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직원들과의 대화 후에 김미영 생활지원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자유롭지 못한 점이에요. 그리고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응한다는 건 체념한다는 뜻 아닌가요? 김미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지혜죠.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많은 어르신들이 작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박할머니 다시 올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이옥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옥자 할머니. 덕분에 덜 외로웠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가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 아들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많은 걸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웠던 내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넓고 적막해 보였어요.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9시에 소등했지만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불을 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요양원에서는 바쁜 일과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적응이란 게 이런 건가?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만 볼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웃들의 반응 다음 날 아래층 김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요양원 다녀왔다며? 어떻던? 괜찮더라. 시설도 좋고. 그럼 들어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나 같으면 절대 안 가.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내 집이 최고야. 김말순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봤던 현실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주말에 두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들도 함께였어요. 엄마, 솔직히 어떠셨어요? 큰 며느리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둘째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안전하긴 해. 24시간 누군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할 수 없어.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엄마?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체념하고 사시는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 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와서 찾아뵐게요. 걱정 말아요. 아니야. 너희도 바쁘고 가정도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 며칠 후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생활비 약 60만 원, 의료비 월 20만 원 정도, 기타 20만 원, 총 월 100만 원 정도 필요. 연금 수입 220만 원 여유가 있음. 요양원 입소 10월 요양원비 280만 원, 개인용품비 20만 원, 기타 의료비 30만 원, 총 월 330만 원 필요 부족분 110만 원. 결국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구나. 그날부터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는 주 3회 도우미 방문, 월 80만 원 정도, 집에서 생활 가능, 주간 보호센터 낮에만 센터에서 보내기, 저녁에는 집으로 월 150만 원 정도, 간병인 고용 24시간 월 450만 원 불가능, 월 450만 원 불가능, 12시간 월 280만 원, 요양원과 비스, 4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20만 원 정도, 독립생활 가능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대기가 길고 입주 조건이 까다로움. 가장 현실적인 건 제가 복지 서비스였습니다. 이옥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잘 지내? 응, 언니는 어때? 그냥 그래. 그런데 너 소식이 궁금해서. 나는 아직 집에 있어. 도우미 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 그래. 좋겠다. 집이 최고지. 이옥자 할머니 목소리가 부러운 듯 했습니다. 언니는 괜찮아? 글쎄 요즘 우울해. 날씨도 흐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어제 큰며느리가 왔었어. 그런데 30분도 안 있다가 가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2달 후 김순자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문병을 갔어요. 아이고, 정순이가 왔네. 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폐렴이래.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잘 낫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정순아, 나는 여기가 차라리 나아. 간호사들이 자주 와서 보고 의사도 매일 보고.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못 해주나요? 거긴 건강한 사람들 위주야. 진짜 아프면 결국 병원으로 와야 해.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요양원도 만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현실의 어려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플 때의 두려움, 외로움. 특히 비 오는 날. 집안 관리에 부담, 장보기의 어려움. 좋은 점들은 자유로운 생활, 경제적 부담 적음. 익숙한 환경, 이웃들과의 관계.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도우미 언니와의 갈등. 4달째 되던 어느 날 도우미 김영란 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아직 청소도 다 안 끝났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더 오래 있을게요. 그럼 오늘 저녁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드세요. 도우미가 자주 바뀌거나 갑자기 안 오는 일이 생기면서 혼자 생활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6개월 뒤 이옥순 할머니 부탁으로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인 일과 같은 사람들, 같은 프로그램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답답하다, 자유가 없다. 이번에는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이전에는 획일적인 프로그램. 이번에는 체계적인 관리. 이전에는 감옥 같다. 이번에는 안전한 보금자리. 6개월간이 혼자 생활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방문 중에 새로 입소한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왔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77세의 신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떤 점이 괜찮으세요? 일단 걱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밥도 나오고 아플 때는 바로 도움받고 자유롭지 못한 건 괜찮으세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자유롭게 하겠어요.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엔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생활지원사들은 각자의 성격과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셔서 중국집 메뉴 나오는 날 항상 기뻐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노래 시간에 항상 신나하세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나름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많은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의무적인 방문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번에는 달리 보였어요. 어떤 가족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왔고 어떤 가족은 형식적으로 왔지만 그래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민서가 할머니를 그렸구나. 이옥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한파가 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수도관이 얼었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찬물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하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서 병원에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어지럽고 병원에서도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날 저녁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야. 민수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게 어떤 점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고 그럼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안전면에서는 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죠. 큰며느리 미경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너희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이미 한번 해봤잖아. 얼마 후 아래층 김말순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아, 나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언니가요? 그렇게 절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넘어져서 하룻밤 바닥에 누워 있었어. 다행히 위층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어머 그런 일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김말순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은 완벽한 선택은 없더라고요.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가졌습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오셨네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그럴 수 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원장님은 몇 년간 이런 일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잘 적응하시나요? 현실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는 분들이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시게 돼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모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희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손녀 민지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자주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로요. 그리고 외박도 할 수 있잖아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집에 오시면 돼요. 그날 밤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안전과 보안, 규칙적인 생활, 의료 서비스,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들의 부담 덜어주기, 나이 72세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아닐까? 새로운 시작 입소일 어서 오세요. 박정순 어르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미영 생활지원사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1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아들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여기 사실 거예요? 이옥자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이웃이네. 적응 과정 처음 한 달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첫 주 일과에 맞춰 생활하기. 둘째 주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기. 셋째 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넷째 주 내 방식대로 생활 패턴 만들기. 새로운 발견들.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하기. 손주들과 간단한 요리 프로그램 과원예. 옥상 정원 가꾸기. 제 시간대로 생활 가능 면회나 외출도 생각보다 자유로웠어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대로 면회를 와요. 엄마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응, 괜찮아.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생기고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서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산지 1년이 되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복잡합니다. 집이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요. 대신 이곳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찾은 행복들. 아침마다 함께 체조하는 할머니들과의 우정. 손주들이 면회 와서 보여주는 장기자랑.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준비해주는 직원들. 옥상 정원에서 키운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의 기쁨. 몸이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 다른 어르신들에게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답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적응이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말.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보람과 행복이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쉽게 결정하지도 마시고요. 직접 체험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